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지금 소폭의 오름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오늘 시장 지수는 일단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거래소에서 그동안 내달렸던 자동차와 2차전지 섹터들이 오늘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부품주 섹터들 중에서는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만도와 성우 하이텍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품주들, IT 부품 섹터 쪽에서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파트론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주들 오늘도 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식음료 섹터에서 오뚜기라든지 롯데질성 같은 종목들, 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거래소 중에서 좀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좀 부진했던 내수 섹터 쪽에서 좀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요커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다시 좀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와 2차 전지류들이 오늘 좀 소폭 쉬어가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들 올라오고 IT 부품 섹터주들도 오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주들도 오늘 소폭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오테크닉스 리포트 나오면서 좀 급락을 한 모습이 좀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상선 급등하는 모습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종목별로는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르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상선 주가가 지금 10%가 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에머스펀시픽이나 뭐 제영솔루텍 이런 종목군들, DMZ 테마주들도 지금 급등이 나옵니다. 코아스 일신석재, 이화공영 이런 종목군들 한 3에서 6%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외무상을 접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남북에 대한 그 기대감, 뭐 교류 증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종목군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북 문제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죠. 방문하기로 했다가 방문도 취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난번에도 좀 있었다시피 대북 관련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현대상선도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었던 상태에서 그동안 뭐 BW 발행과 관련해서 대차 공매도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었는데요. 뭐 6,000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잡고 오늘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일단 7,200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현대상선은 좀 안심하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드려온 대로 대차장고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매물 압박이 계속 가해진다라는 점도 보유하신 분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향후 전략적으로는 한 6,400~500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 전략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IT주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5일선을 넘어서면서 한 1% 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가 아주 강하네요. 지금 3% 넘게 상승권의 움직임, 일단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품주들도 보니까 아주 강한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인터플렉스도 괜찮고 플렉스콤도 좋고 지금 파트론이 한 4%대로 가장 강한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부품주들 최근에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죠. 돌아가면서 워낙 싸다라는 점이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파트론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려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 쪽에서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뭐 아몰레드 장비주들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죠. 수주 계속 받으면서 그래서 그런 흐름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몰레드 이런 쪽 장비 쪽들은 보신다라면 중국 쪽의 수혜를 계속 입는 종목들,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주들도 중국 쪽으로 납품이 잘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보신다라면 파트론 같은 경우가 추세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락 이후에 꽤 올라온 상태죠. 6,000원대에서 지금 만원 부분까지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요. 파트론의 절대적인 저항대가 만원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만원대 강하게 돌파하는 지역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만원대 저항 맞고 내려오더라도
9천 한 2, 300원대에서 지지만 잘 된다라면 다시 한번 10,000원대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10,000원대 안착 시도한다라면 향후에 한 12,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최근에 좀 급등 이후에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주가 자체가 65,000원대 위로 강하게 안착하는지 여부가 삼성전기한테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본다라면 오늘 저점권이 63,500원 강하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좀 홀딩하시면서 직전 고점인 67,000원 부근 돌파하는 것까지 좀 확인하시는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상 지금 이 보험주들이 가장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현대해상이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동부화재,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종목군들 1% 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으로 보험업종 지수를 1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어떻게 볼까요? 어제 아침에 시황할 때 제가 보험주들 삼성생명이라든지 동부화재, 현대해상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눌림이 나올 때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세상으로 더 물러날 것이 없는 종목들이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삼성생명도 지금 10만 원대 안착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97,000원대 지지선으로 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추세 흐름은 동부화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부화재도 어제 밀렸을 때 기회를 줬었고요. 그 이후에 강하게 좀 끌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화재 직전 고점이 한 64,000원대 부근에 저항이 있다라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역시 주가 자체가 32,000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오늘 좀 등락이 좀 많이 엇갈리고 원료 쪽의 움직임이 ACT 중심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이 LG생활건강이 한 2% 넘게 상승세, 아모레지나 에이블CNC도 지금 1% 남짓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쪽도 점검해 볼까요? 네, 화장품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요소화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는 상태인 것 같죠. LG생활건강이 최근에 차트 상당히 우상향 모습 좋게 만들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한 90만 원 부근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노선을 드린다라면 한 82만 원대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주식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긍정적인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도 아침에 밀렸다가 지금 반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콜마와 코스원 등 에이블CNC 등도 다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 주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일단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일단 요커들의 행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출이 증가하는지 여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매출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좀 소비 관련 주들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화장품 주식들은 내수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지금 부품주들 위주로 괜찮아요. 지금 성화이텍도 급등세, 서현도 괜찮고 S&T 모티브도 한 4%대 상승, 평화전공도 3%가량 오르고요. 타이어주들도 일제도 상승권입니다. 넥센 타이어, 동아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지금 한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어제도 시세가 좀 많이 강하게 좀 펼쳐졌고 장대 양봉을 최근에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35,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부품주들이 최근에 움직였고 이제 부품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타이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타이어도 많이 같이 나가겠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물론 타이어를 계속 오랫동안 장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안전과 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 쪽은 계속 교체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넥센 타이어라든지 한국 타이어 이런 종목들 추세를 계속 살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계속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화이텍이라든지 다른 부품주들 지난번에 한번 SL도 말씀드렸었는데 SL 같은 경우도 추세가 상당히 좋게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성화이텍도 그동안 못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은 섹터 내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순환 매식으로 지수와 부합되게끔 맞춰서 순환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타이어 섹터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홀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LS 산전입니다. 400억 원대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입었다는 그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한 3% 넘게 하락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상당히 좀 LS 산전 많이 안타깝죠. 회사 자체는 그닥
업황적으로는 그닥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시장에서 뭐 실적이 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부담이었었는데 일단 뭐 파생상품 손실도 한 400억 가량 입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물량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LS 그룹주들이 좀 많이 힘든 그런 행보를 좀 보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44,000원 부근이 이탈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44,000원 강하게 이탈하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좀 충격이 덜하죠. 오히려 그 정도였으면 다른 종목들 같았으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져왔었고 뭐 그런 부분 파생상품 손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실적이라든지 다른 면에 있어서 크게 뭐 리스크가 많지 않다라는 오늘 레포트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방적으로는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뭐 수출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대체로 이런 환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에 좀 대비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급등락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LS 선전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주죠. 이오테크닉스. 사실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은 거의 안 내는데요. 오늘 증권가의 미래에셋증권에서의 매도 의견에 지금 주가가 8%, 9%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 리포트를 내신 분들 전화 하루 종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신다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던 얘기죠. 업황이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레포트 내용을 보면 이오테크닉스가 3분기랑 4분기 실적은 좋은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내년에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식의 좀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라는 좀 시장의 좀 의견이 많이 지배적이죠. 오늘 하이닉스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과는 좀 상반되죠. 같은 반도체 섹터주들이 최근에 그닥 부진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꽤 있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의 3년 이상 시세가 강하게 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시세적으로 좀 등락이 좀 많이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레포트가 좀 방점을 찍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오테크닉스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오테크닉스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 원래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본다라면은 오히려 10만 원선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점에서는 좀 분할 접근도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 업앤다운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